자, 이번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도 이제 4거래일 정도 오늘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자, 나머지 이번 5월 마지막 주는 어떻게 투자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네, 오늘은 그게 주제가 되겠고요. 네, 다음 내용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도 사실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비교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장이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 딱 보니까 뻔한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전혀 새로운 것들이 없는 장이었는데 여전히 가장 우리 시장에서 첫 번째 탑 이슈로 봐야 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또 2주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 뒤로 최근 2주 동안 시장에서 메인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없죠. 미중 무역 전쟁에 해당되는 테마에 속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지 그 이외의 종목들은 아예 지금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겠죠. 물론 갑니다. 요거 끝나면은 가겠지만은 당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내년 하반기쯤 올라갈 종목을 지금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저는 이제 그래서 딱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보시고 이것만 딱 보셔도 될 만한 내용들만 계속 짚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 제가 그래서 이 이슈는 정말 아무리 짧아도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갑자기 좋아져도 어쨌든 최소한 6월 말까지는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그때 시진핑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또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말까지는 무역전쟁 이슈가 시장에서 메인이 될 것이고 큰 흐름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개별주들. 이 무역전쟁이라는 이슈가 옛날에 뭐 바이오 테마나 뭐 반도체 테마처럼 우리 시장을 막 크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테마는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자금들이 좀 여유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테마 작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개별주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와 무역전쟁 테마 이 두 가지의 그런 시장인데 개별주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는 되게 고된 일입니다. 저도 아침에 남들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이제 방송 시작을 합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이슈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야,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정도로 종목들이 바로 올라가는 부분보다 이미 다 올라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쉬운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역전쟁에 투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도저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역전쟁도 그렇게 내키지가 않고 또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개별 테마주들도 그렇게 입맛에 맞지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투자처가 없을까? 그런 분들께는 정부의 일정을 체크하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바로 주간 일정 체크가 되겠는데요. 매주 월요일 날은 그 일정들이 사실 주말에 나옵니다만 제가 또 월요일 날 나오니까 한 주간의 일정을 정리할 수 있는 날인데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어때요? 반드시 올라가죠? 그것처럼 현 정권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정권이 유지되는 한 정부의 정책주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간 일정을 매주 월요일 날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 방송 통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슈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쟁 테마 중에서 지금 최근에 뭐 통신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가상화폐를 보시는 분들께는 꽤나 익숙한 차트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게 비트코인 시세예요. 시세가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오늘 뭐 1,030 몇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시세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증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무역전쟁 발발, 그죠?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 계속 하락하고 있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식시장은 망했다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래 재밌는 거 하나 있었지.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한 10월, 11월 달 그때쯤에를 떠올려 보면은 그때는 주식시장도 안 좋았죠. 거기다 플러스 가상화폐 시장도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상패만 안 되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냥 이 상태로 막 맨날 해킹 당하죠. 거기다가 가격 변동성 무지하게 크죠. 기약이 없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투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왕에 물릴 거 주식에 물리자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손절하시고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올 초부터 해서 다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갔어요.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막 300만 원 후반대에서 40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했던 시세가 1000만 원 넘어갔다는 거는 벌써 올해만 150%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5달 만에. 주식도 그렇지만 5달 만에 150%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흔치 않아요,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이것 역시도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안 투자라는 얘기를 해요. 이쪽.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얘기보다는 괜히 우리 전공도 아닌데 들어갔다가 또 우리 아주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관련된 주식을 사라. 간단하잖아요. 관련 좀 많잖아요. 그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이제 오늘 변동성이 좀 컸던 가상화폐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이미 지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은 무너지는데 가상화폐 시세가 올라가더라. 언제 올라가죠? 바로 주말에 올라갑니다. 항상 제가 최근 한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목요일만 되면 증시가 너무 안 좋아져요. 정말 이 거짓말처럼 최근 2달 동안 목요일만 되면 폭락이 나옵니다. 막 전저점을 이탈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되면은 조금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들 듯하게 아침 시작했다가 막상 장 끝날 때 되면은 더 무너져서 끝나요. 그 목요일 날 한번 투매를 경험하고 금요일 날 추가 급락을 맞았어요. 그 주말 동안 우리 기분은 어떻죠? 최악이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다음 주 더 빠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지. 가상화폐 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게 지금 벌써 몇 달 됐어요. 주중에 특히 장 마감할 때 금요일 날 목요일 폭락, 금요일 하락 마감, 주말 비트코인 시세 상승. 이게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초부터 해서 시세가 한번 내고 조정을 받았다가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좋은 가격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구간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1000만 원 수익이 딱 들리자마자 갭상승 20%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은 고점을 딱 찍고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저도 오늘 그래서 장중에 가상화폐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을 꼭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오늘은 매도하는 날이지 사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증시에 대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그렇다면은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이런 대안 투자 쪽에 투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미 시세가 움직인 종목 들어가면 안 돼요. 조정 시 들어간다던가 출발하지 않은 상태 들어간다던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보다 먼저 누군가 사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들어가면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 쪽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안 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무역 전쟁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작년 한 11, 12월 달쯤에 우리 증시에 코스닥 신규 상장주들이 정말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20, 30개씩 상장했던 게 작년 말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신규 상장주 강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대박스쿨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때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상장만 하면 급등을 했었어요. 대부분 10중 8구 공모가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지만 처음 상장했던 그 가격. 그러니까 상장하는 날에 종목만 잘 보고 있었어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 한두 달 정도 상장주가 좀 뜸했죠.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상장한 종목, 이 종목이 이제 창투사 종목이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주가가 80% 이상 올라가 버리면서 지금 시장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기는 없구나. 우리 투자자들 인식이, 여러분들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엔 살 종목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의 인식이 살 게 없다.
기존의 종목들은 이거는 내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고 이거는 뭐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한 새로운 거 한번 투자해보자. 그러면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들. 내일도 신규 상장주가 한 종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5월 28일이죠. 내일 신규 상장주가 한 종목 준비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종목처럼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 반에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찾아오시는 분들께 그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 투자 들어가실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이따 찾아오시는 방법 설명드릴 때 잘 들으셨다가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역전쟁 수혜주가 많이 아시는 통신 장비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식의 대안투자도 길이 있다는 부분들 오늘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정부의 일정을 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그러면은 뭐 투자해야 돼요? 정부 일정에 투자해라. 이거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최근에 정부의 일정이나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이 발표가 돼도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투자하셔가지고 앞으로 짧게 한두 달 그리고 길게는 한 5, 6개월 정도 보신다고 하면 즉 장기 투자자분들께 좋은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정책주에 투자하실 때는 너무 작은 소형주보다는 우량주, 코스피 200 쉽게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몇 종목 준비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어떠한 업종의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정부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진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수소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 세계도 선정. 무슨 얘기야? 이게 바로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수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수소차 만드는 회사, 기술을 가진 회사, 수소 충전소 회사 이런 식의 테마가 있었다면 이제는 수소 경제라는 좀 거창한 말이 좀 붙어서 그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관련주들이 영 못 올라가요. 오늘도 보니까 시세가 영 안 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한 개가 아니라 2개 정도가 있는데 계속 이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내일 이슈가 되겠는데 결핵 관련돼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결핵 예방 관련 내용이 이제 28일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이슈가 좀 있을 텐데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요즘 바이오 제약주가 워낙에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죠? 삼성바이오 아직 안 끝났죠. 도대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슈, 셀트리온 관련 이슈들, 거기다가 코오롱 인보사 관련 이슈들. 지금 우리나라 3대 바이오 제약 회사가 저러고 있는데 올라가기 힘들죠.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바이오 제약주, 아직 바이오 제약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차트를 몇 개 좀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요일 일정도 화요일 날 겹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수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우리 몇 달 전에 나왔던 부분이죠. 국회에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착공식이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수소 경제 관련주가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시장의 뉴스 헤드라인에 걸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이틀 연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도 괜찮았지만 만약에 내일 아침 시세가 많이 뜨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가 이하에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접어놨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섬유 패션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정부에서 육성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라는 것들. 그래서 올 초에 이미 IT 관련 내용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내용들,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양책입니다. 육성책이고.
그죠? 시장에서 비록 반응이 크지 않았더라도 이것들은 투자가 들어가고 나면은 결국에는 종목들의 좋은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당장 반영되지 않아도 이거는 호재예요. 그래서 섬유의복 관련주들이 또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관련해서는 섬유의복 관련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아까 봤던 무역전쟁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쌍방 간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간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살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옆 나라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그죠? 방글라데시나 다른 나라도 살 수 있잖아요. 특히 옷 같은 경우는 그죠? 주변국들이 워낙에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섬유의복 관련주들이 동남아에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보통 무역전쟁 수혜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한 종목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차트를 좀 볼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경제 관련주, 결핵 관련주, 그리고 섬유의복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과거 잘 나갔던 수소차 관련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니까요. 여기 한참 잘 나갔을 때 우리 문 대통령께서 나와서 수소차에 대해서 막 지원할 때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정확하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신고가 대비해서 50%. 거의 우리가 반토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딱 거기까지 내려온 수소차 관련주가 오늘 이제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내일하고 내일 모레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 저는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저 위에 들고 있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분들은 복구되려면 주가가 100%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떨까?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이번에 볼 종목은 지난번 섬유의복 관련주 설명드리면서 이쪽도 무역전쟁의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때마침 정부에서 이쪽 해당 테마에 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지만 어때요? 이게 제가 주봉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요. 쭉 내려가던 분위기에서 저 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고점과 고점을 선을 쭉 한번 연결해 봤는데 그 자리를 지금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은 나왔고 주가는 돌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그래서 바닥을 돌파하고 있는 섬유의복주가 또 뭐가 있을까? 이 종목. 역시 잠시 후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차트는 아까 봤던 이제 결핵 관련주가 되겠는데 이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결핵 이슈를 보는 이유는 이 결핵이라는 테마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경협주의 일부 속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북한의 결핵 환자 얘기 나오면서 그죠? 뭐 약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북한에 식량 지원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도로 깔고 철도 놓고 이런 거는 좀 태클이 많이 들어오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터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 관련주인 내용이 있으면서 그리고 역시 관련된 정책이나 정부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종목은 코스피 200에 속하는 대형주가 되겠고요. 현재 주가 상황은 이렇게 차트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 고점과 저점이 계속 같은 가격에서 찍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마치 상자에 갇힌 것 같다라 그래서 박스에 의하는데 중간에 이때쯤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저 때가 언제냐면 작년 10월 11월 달이에요. 우리 증시가 심하게 안 좋았을 때. 그때는 하단은 이탈했지만 결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주가 역시도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계속 고점 찍고 저점 찍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의 주가가 계속 이거 찍고 다닌다고 하면은 아래 내려왔을 때 사서 위로 올라갈 때 팔면 되겠구나. 바로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제약주 중 종목이고 또
단기 투자자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딱 지금 좋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돼서 이것도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무역 전쟁이 발생을 한 지금 이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역 전쟁 플러스 정부의 정책 관련 이슈를 좀 등에 업어서 좀 겹포제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우리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뭐 다음 달 초?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결판 짓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럼 가지 않는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같이 공략하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 이후 진행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적풍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지,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께는 전부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과 흐름들을 짚어줄 예정이니까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 주셨는데요. 이거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진단 시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